자, 2026학년도 6월 모평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이번 6월 모평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인스타에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헐, 시수가 등급을 결정하는 시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쉬웠습니다. 물론 이게 제일 여러분한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시험지를 한 10시 정도에 받아서 저도 이제 뽑아서 이렇게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한 25분 정도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솔직히 모의고사를 딱 풀는 순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씨 1등 그 100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사니까, 알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해요. 뭐 다 쉬웠다라고 하면 우린 못 본 우리는 뭐가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타의 수능과 나머지 시험들과 비교를 저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수능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난해 수능보다 쉽습니다. 조금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쉽냐라고 하는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쉬운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쉽다의 이유는 결국 1번은 이것 때문에 쉬운 것 같아요. EBS가 연계 많이 돼서요. 그건 아니에요. EBS 연계가 안 됐어도 쉬웠어요. 이렇게 냈다면, 다른 작품을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냈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그쵸? 오케이. 결국은 쉬운 이유는 딱 이겁니다. 정답이 너무 선명해, 이거지.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그럼 정답이 너무 선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근거가 명시적으로 도출돼요. 근거가 명시적으로 도출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추론이 별로 필요 없어요. 선지 판단했을 때. 그래서 뭐다? 사실적 독해로 모두 다 해결. 독해로 해결. 그래서 이 지문은 제가 해설 강의를 할까 말까를 진짜 많이 고민하는, 이걸 할 필요가 있어. 솔직히 다시 풀어보면 병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을 텐데, 물론 아직까지 독해력이 안 돼서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철학 지문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맞죠? 하지만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기출보다는 훨씬 쉽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 지문이 조금 어렵더라도 문제는 너무 쉬워요. 이런 관점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정답이 너무 선명하다. 두 번째는 독서의 독서, 지문 난도. 지문 난도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은 떨어지는 느낌? 뭐 재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고요. 그렇죠? 난도도 낮고요. 그 다음 낮은 이유 중 한 개가 또 뭐 때문이냐면 정보량도 적었지만 EBS 연계가 대단히 대놓고 나온 부분이 많았다. 자, 여기서 이제 집중. 그럼 선생님, 수능에서도 요 EBS 연계가 이렇게 대놓고 나올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공부해봤다면 그건 느꼈을 것이고, 6구가 훨씬 더 연계가 더 많이 되고요. 수능에서 독서 연계는 확실히 좀 더 소재 연계 방식으로 줄어들어요. 혹은 문단 연계 방식으로 바뀌죠.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문학. 솔직히 수필 같은 게 좀 어렵게 팅 튀어나와야 되는데 수필도 쉬웠어요. 그렇죠? 오케이. 맞잖아. 그 기획문.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비연계 소설 같은 게 딱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비연계 소설도 뭐야? 눈물 날 뻔했잖아. 편지 보고. 솔직히 나는 좀 감동적이었다. 나는 좀 약간 슬펐다. 손들어봐.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타지에 있으니까 엄마 편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전 되게 슬펐고, 뭔가 그래 이거 지금 표구할 만하네 막 이런 느낌이 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기서 이제 문학에서 연계도 많이 됐을 뿐더러 연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비연계가 좀 난도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비연계의 난도가 너무 낮았어요. 맞잖아.
그치? 소설도 마찬가지로 21번 문제를 보기를 먼저 읽은 사람은 요까지가 내화, 외화. 여기 내화로 넘어가고 이걸 생각하면서 읽었을 거거든. 저는 생각하면서 읽었거든. 그럼 21번 문제도 되게 쉽게 풀리고요. 그쵸? 21번 가보실래요? 뭔지 아시죠? 7번 문제. 네, 7페이지. 얘가 지금 문학에서 오답률 1위에요. 근데 문학의 그 오답률이 몇 %인지 아세요? 70%예요. 정답률이 70%, 오답률 30%. 그렇죠? 이 21번 문제가. 자, 그만큼 전체적으로 문학이 좀 쉬웠다라는 얘기. 그래서 만약 보기를 먼저 읽고 갔다면 외화, 내화가 나오고 화가애가 나오고 청년이가 나오는구나 하는 걸 먼저 잡은 다음에 보면서 6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 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리는 지게꾼이 있단다. 여기부터 내화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된다는 거지. 보기를 먼저 읽었다면. 그랬다면 21번 문제는 대단히 쉬운 문제였고요. 틀렸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튼 비연계의 난도가 낮았다 라고 하는 거. 물론 시가 어려웠어요. 시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떤 시가 있었냐면 바로 신석정의 역사는 연계니까요. 황동규의 살구꽃과 한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얘도 어디 보시면 34번 문제 보기를 보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뭘 봤냐면 보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용 이런 게 나왔죠. 그 다음 32번 문제 A와 E 있죠. 요 문제를 풀면 그치? 오케이. 32번 문제 A부터 E까지 문제 풀면 C가 이해가 돼요. 문제를 풀면서.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되는데 문제는 32번 문제도 너무 답이 쉽게 나왔어요. 정서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의 뜻만 알고 있어도 다 풀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정서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와 같은 겁니다. 경외감이라는 의미만 다 알더라도 쉽게 가는 이런 느낌. 그래서 조금은 다 왜 이렇게 냈을까? 솔직히 32번이나 34번 중에도 한 번 좀 어렵게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평가원 교수들이 이러고도 제가 돈을 쳐받아 이러면 안 되지. 평가원 교수님들이 이렇게 힘을 안 쓰시는 건가? 와서 뭐 하신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교육부에서 쉽게 내주세요 이렇게 지침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 그렇지? 오케이. 자, 선생님 그래요. 난도가 낮은 것도 알겠고요.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선택 과목은요? 라고 얘기하면 선택 과목은 조금은 자 여기 가보자. 다 얘기했고요. 킬러문은 없다는 말이 나왔고 화법과 작문은 쉬웠죠. 이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물론 화법과 작문에서 한번 보실래요? 화법 작문 하시는 분들 36번 문제 틀린 사람은 대단히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오케이. 36번 문제 할 때 저랑 같이 화작하신 분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기억에다가 자료 1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니은에 자료 2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디귿에 자료 3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연결시켰어야 돼요.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40번 문제. 40번 문제. 가지문을 거시적 독해를 하면서 읽으셨어야 되고 아무튼 40번 문제가 두 개를 연결해서 좀 시간은 오래 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는 엄매인데요. 이게 오답률 1위가 엄매에서 나왔어요. 저는 푸는 순간 37번이 오답률 1위네 라고 느껴졌어요. 왜 그랬었냐면 엄매를 딱 봤을 때 애들이 피동과 사동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본용어과 보조용어 같은 것도 잘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싹 다 물어봤네요. 그렇죠? 오케이. 3번 선질이 무지 많이 썼어요. 그렇지? 틀린 학생들이 3번 썼다 흔들어 보십시오. 틀렸는데? 그렇죠? 많았었고 요 3번 문제에서 3번 선질을 왜 못했을까? 넘기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뭐는 있어요? 본용어는 보조용어는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넘기다가 넘다에 넘기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봐. 나는 넘기다야. 내가 넘김을 당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동이죠. 됐죠? 오케이. 그 피동과 사동은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3번을 쓴 친구가 많았었고 개념이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매체에서 한 문제 몇 번이었냐면요. 그렇죠? 43번 문제. 나와 가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 그렇죠? 요런 거에서 어떻게 시간을 줄이고 정확하게 풀 것인가.
저는 답이 1번 나오고 제꼈는데 그게 안 된 친구들은 5번까지 본 다음에 씨발 답 없어 어떡하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선지를 좀 정확하게 보는 훈련. 결국은 전체 관점에서 본다면 쉬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자, 쉽다. 그러면 이렇게 쉬우니까 수능도 쉬울까? 만약에 수능이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국어에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쉽게 만약에 나온다면 상위권의 변별은 안 될 것이고 상위권의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입시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얘보다는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맞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쉽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만 하자 라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분명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 상위권 변별하려면 어렵게 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시겠지만 1사 수능도 그랬고요. 1사 수능이었나요? 1사 수능 1호 수능이었나요? 14년 아니면 13년인데 1등급 컵이 6월이 98, 9월이 98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수능이 89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문제 이렇게 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애들이 다 맛이 가요. 그렇죠? 국어는 쉽고 국어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어떤 애 100점, 100점, 그리고 여기 4등급 이런 애가 수두룩했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므로 기본기를 정확하게 잡고 공부를 하던 방식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지금 2월부터 시작했는데 공부가 지금 6월이 됐어요. 3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나는 진짜 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본기를 제대로 기르지 못해서 망한 부분이 1번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실전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망한 것도 있을 것 같아. 두 가지야. 집에 가서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 다 맞힐 수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뭐야? 실전 능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야. 시간이 가고 있으면 갑자기 지문은 빨리 읽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자기만의 속도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것까지 같이 얘기할 건데. 자, 우선 두 번째 가볼게요. 1등 컷을 보니까 뭐 화작은 96, 97, 엄매는 93, 94. 저는 솔직히 화작 100일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최소한 98. 근데 이번 그 고3들이 좀 이렇게 선전을 해줘서 96, 97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엄매가 93, 94. 그렇죠? 왜 웃으세요? 제가 여러분 점수 다 알고 있어요. 학원에서 다 나옵니다,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딱 봤을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작년 수능은 이 정도 나왔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시험지를 수능 때, 우리가 5개월 남았어야지. 5개월 후에 이 시험을 똑같은 요거 시험지를 본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96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공부하잖아, 니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지막에 공부 열심히 하잖아. 9월, 10월에. 그래서 96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한번 해봤고 특징을 보시면 파격적인 면도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쉬웠고 EBS 작품과 지문이 실제 연기율이 상승했습니다. 독서와 문학이.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독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 과목 사이에 유불리 극복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항상 그런데 얘가 3점 이상 차이 나면 이건 좀 잘못된 거야. 여기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1, 2점 차이 나게 하려고 막 하는데 맨날 실패해요. 항상 엄매가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독서부터 이제 하나씩 가봅시다. 자, 요 정도로 갈 거고, 독서는 체감 연계율이 상승했습니다. 주제통합 질문, 기술질문, 인문질문,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보다 난도는 하락돼 있다. 당연한 거죠. 주제통합, 사회지문 가볼게요. 자, 사회지문 가보자. 독서론 지문 할 말 없고요. 독서론 지문은 제가 보기엔 답이 너무 쉽게 나와서 이건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1번 문제는 4번 선지 딱 보는 순간 5번은 보지 말았어야 되고요. 5번 본 사람은 나빠. 시간 없다면서. 맞죠? 오케이.
2번 문제도 5번 선택까지 볼 수밖에 없죠. 5번이 답이니까. 3번 문제에서 답 3번 딱 나온 다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X 딱 치고 넘어갔어야 돼요. 그지?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갔어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법지문. 자, 전체적으로 법지문이 저는 어렵지 않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그 유리문제도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대단히 쉬운 지문이죠.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거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이제 똑같은 유형 8번 문제. 8번 문제가 결국은 가나 다 읽은 다음에 예시와 연결시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난 되게 어렵게 나오거나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이 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확인하면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가를 읽은 다음에 가에서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과 사회복지 국가적 법 모델, 그렇죠? 그 다음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고 어떤 식의 내용이다만 잘 잡았다면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문에서는 요건이 좀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죠. 그렇죠? 오케이. 계약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의 요건 그리고 법률 효과가 정확하게 체크됐어야 되는데 그만큼 어려운 요건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시를 거의 다 많이 나오는 예시고, 그래서 그리고 얘는 EBS 연계도 많이 됐었고, EBS 연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정도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까지 잘 돼 있다면 8번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얘기하면 8번 문제는 보기 상황을 지문의 요건과 연결해야 하므로 난도가 높았다라는 건 개 중에 높았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 가죠? 우리 예전에 있던 그 유리 문제도 이런 거랑 비교하면 쉬워요. 그렇지? 그 다음 기술 지문 보시면 난도는 중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나왔냐면 수소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수소가 어떻게 저장하고 운송하느냐 두 가지 관점이 있었잖아. 첫 번째는 뭐냐면 액상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수소 저장과 추출 요거고요. 두 번째는 뭐야? 암모니아를 이용한 거지. 이 두 가지의 차이.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의 원리를 정확하게 찾으면 돼요. 탄소가 몇 개였느냐 이런 거 생각하고 왼쪽에다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가셨어도 관계는 없다. 문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오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수소이온에 대한 내용 나오고 구성요소 나왔으니까 그 구성요소와 연결시켜서 수소이온은 전해질. 그렇죠? 전자는 도선을 통해 간다. 이거 건드렸어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맞죠? 완전 일치 중에 일치로 문제를 풀라 이거죠. 자, 그래서 네 문제 10, 11, 12, 13, 뭐 12번 문제가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죠? 오케이. 그냥 일치로 답이 나오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자, 인문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기술지문은 나 문과에서 제꼈어. 그런 애들이 불쌍해. 그렇죠? 쉬웠기 때문에 되게. 맞죠? 그 다음 인문지문. 저는 얘가 좀 생각보다 어려웠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읽을 때는.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읽을 때는 왜냐면 추상적인 용어들이 되게 많아서 처음 보는 애들 뭐 인퍼그 이런 것들, 그렇지? 그리고 정보 상호 연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안 되거나 이런 친구들, 혹은 있음의 의미가 뭔지, 인포스피어, 그렇죠? 오케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용어들이 추상화층이 이런 용어들이 추상적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문제의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특히 16번 문제. 요거 수능에 나올 거야. 알았죠? 이 유형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유형평에 처음 봤던 유형이 나온, 물론 처음 본 아니지. 우리 뭐 있어? 정약용은 동의하지만 유형은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 비슷한 거죠. 이렇게 또 나왔다는 것은 이것도 똑같이 수능에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학자의 견해들 정확하게 체크하고 여기서는 인간중심주의와 혹은 뉴턴, 경험주의, 얘네들과 플로리디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잡았다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됐고요. 독서가 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줄 몰랐어요. 17번 문제. 이것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17번 문제. 어떤 거였냐면 보기에서 또 다른 플로리디가 얘기를 또 해주죠. 그렇죠? 칸트에 대해서. 근데 지문에 칸트가 좀 나왔었어요. 그 칸트를 구체화시켜줬고 그거를 연결시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너무 허무해. 좀 어렵게 냈어야 되는데.
허무했어야 돼. 알았지? 이것도 그리고 선지 스킵이 확실히 파악됐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틀린 게 많은 사람은 분석을 해야 돼. 어디서 뭐야 시간이 부족했냐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 문학을 가봅시다. 문학에서 이 표구된 휴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21번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 21번 문제에서 액자식 구성을 명확하게 잡지 않았다면 대단히 어려웠었고, 그렇죠? 21번인데 24번이 아니고 21번 문항도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액자식 구성을 딱 잡은 다음에 지문 읽을 때 여기가 왜하고 내하고 생각하면서 읽었다면 이 문제 너무 쉬웠어.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 생각을 안 했으면 오래 걸렸던 문제. 됐죠? 그리고 대단히 제가 말했잖아요. 흥미롭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뭐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요거 이제 얘기할 건데요. 몇 번이냐면 24번 문제를 좀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24번 문제. 고전시가 수필. 요거. 동유가에 나온 거. 여기 뭐라고 적었어? 중략 전이 비연계 부분이거든. 중략 이후는 연계고. 자, 연계 비연계 생각하지 않을게. A 부분이 그러니까 비연계 부분이야. 자, 화자가 바라보는 상황에 시각화가 안 된 친구들은 24번 문제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죠?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이 A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야 되는데 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지. 그렇지?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24번에 보시면 여기 뭐 독서 원래 시간인데 아유 힘들어 씨. 언제까지 넘어가야 돼. 이걸 해석하게 찍으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봐봐. 활용담 깊은 모시 여기 분이죠. 머릿속에서 그려야 돼. 알았죠? 제발 부탁인데 막 읽으면 단어만 기억난다고 했어. 알았지? 머릿속에 활용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에 있어. 그렇죠? 그러면 바위가 이렇게 뭔가 있고 거기 바위 아래 뭐가 있다는 거야? 못이 있다는 거야. 못은 뭐야? 연못이겠지. 이 정도면 되죠? 이게 활용담이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뿜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쌍하다. 그럼 이 연못에 변화가 무쌍하다는 거지?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니 뭘 굽어봐? 용소를 굽어본대. 그렇죠? 바위 중턱 사자봉이니까 봉은 뭐로 끝나는 말이 뭐예요? 봉우리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높은 곳에 돌이 이렇게 박혀 있나 봐. 돌이. 그렇죠? 오케이. 용소를 굽어본대.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있다 이거야. 중턱에 요 파인 곳에 요 바위 중턱 파인 곳, 요 중턱에 파인 곳에 여기 돌이 뭔가 이렇게 한 껴있다는 거지. 봐봐.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 들으니 저 바위에 사자가 그렇죠? 이름이 뭐야? 사자봉이죠. 그럼 사자처럼 생긴 뭐 바위인가? 모르겠어. 활용더러 말하기래. 활용 어딨어? 활용담. 그렇죠.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이내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리면 이 바위가 떨어져 내리면 그렇죠?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것이다 이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육중한 바위가 여기 떨어지면 너 연못 다 아예 없어질 거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테니 네가 재주 많다 하니까 내 발 조금 고요다요 이거야. 내 발이 고요다요가 무슨 말일까? 더 가볼게. 활용이 옳게 여겨 건너산에 올라가서 저 돌을 빼다가 건너산에 돌을 빼서 이 바위에 괴었다 하네. 아하, 여기 바위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틈이 있나 봐. 그래서 여기다 뭐야? 돌을 괴어준 거지. 사자봉에 어디서 빼서 건너산에 여기 뭔가 이렇게 여기 돌이 있었나 봐. 이거 가져와서 일로 옮긴 거지. 됐죠? 오케이. 어렵지 않아. 과연 자, 들으니 그럴듯해서 건너산 바라보니 내가 건너산을 바라봤어.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있다. 여기 돌이 뭔가 하나 빠져있는 틈이 있는 것 같지? 그렇죠? 오케이.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이거지. 자, 그렇지. 저 돌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 요 돌과 요 파란색 돌과 여기가 크기가 비슷하다 이거지. 뺀 것처럼.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근데 이거를 빨리 읽어. 그러면 하나도 안 나오지. 그러면 34번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 24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이제?
또 왔다 갔다 거릴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가. 1번. 화자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에 파인 돌 하나가 끼어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맞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2번.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사자봉 중턱에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 발밑에서 파인 곳이. 그죠? 3번.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파인 곳에 끼어있는 돌 하나는 모세용이 제주를 부려 옮긴 것이다. 이 화룡이 옮긴 거라는 거지. 4번.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 상황. 미친 거 아니야? 올라간 게 아니고 건너편 산은 뭐야? 바라본 거지. 그렇죠. 화자의 위치 갖고 건드린 거죠.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4번 쓰고 미쳤네 하고 5번 제꼈지.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너네 어떻게 하는지 알아? 빨리 읽어. 그리고 뭐야? 왔다 갔다 계속 거려. 그러다가 뭐야? 오류가 나오는 거야. 실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물론 산에 올라갔나? 모르겠다. 그럼 확인할 수 있겠지. 애매하면.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읽고 고전 시가를 상황 시각화가 안 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제발 급할수록 천천히 이 생각을 했어야 돼. 알았죠? 그리고요.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3번이 답이겠구나라는 그런 뭔가 좀 그 필이 느껴져야 돼. 이거 안 느껴져? 아직 안 돼? 느껴지잖아요. 이 3번이 가장 뭐야? 좀 보편적인 선지지. 그런 느낌이 와야 돼. 알았죠? 저는 그래서 3번 딱 보는 거 3번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야. 무조건. 그렇죠? 선지 같은 거 봤을 때. 자, 그 다음 김진옥전은 이거는 29번, 30번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고 있어서 그렇죠? 보기에서. 그렇지? 인물 파악만 잘하면 되고 파악만 잘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선후관계를 바꿔치기해서 정답이 나오는 것들도 꽤 많았고 이렇게 방금처럼 화자의 위치, 화자의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문학 다음 걸 다시 보면 뭘 얘기가 나왔냐 아까 자, 보자. 고전소유 같은 수필도 어렵지 않았고요. 고전사유도 난도가 중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BS 체감 연계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대로 냈어요. 완전히. 그리고 또한 문제 보기에서 내용 설명이 자세히 나와서 너무 쉽게 나왔다. 현대시도 난이도 중상, 시감상은 어려웠지만 정답이 분명하여 문제풀이는 쉬웠다. 특히 가시, 황동규 선생님의 시를 한번 감상해 보세요. 알았죠? 보기 본 다음에 감상하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이 드리고요. 선택 과목 작년 수능과 비슷한 유형의 출제. 자, 40번 경우 40번 가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기를 가지문이 오랜만에 뭐가 나왔냐면 비평문. 나가 면접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화작 손 들어볼래요? 화작. 화작에서 제가 면접을 어떻게 읽으라고 했을까요? 화작 제 수업 들은 사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면접관의 뭐 중심으로 읽어요? 질문 중심으로 읽어야겠죠? 그렇죠? 오케이. 저는 질문이 7가지 정도가 나와서 7개의 번호를 붙이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에서 인증샷에 대한 배경, 긍정, 부정에 대한 내용, 긍정적인 거 1번, 긍정적인 거 2번 이런 식으로 갔어. 지금 방금 뭐 했을까요? 화작 지문을 거시적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 지문을 읽을 때 연결이 되겠지. 이거는 매체도 똑같아. 그 연결이 잘 됐다면, 가와 하나가 연결이 잘 됐다면 40번 문제는 매우 쉽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넘어가고. 됐어. 그 다음 나머지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고 45번 문제도 이것도 좀 어렵게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렵지 않게 냈습니다. 자, 그리고 엄매를 말씀드릴 건데 비문학 35, 36번 불규칙 활용과 음변동 그렇죠?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반모음 첨가 반모음을 교체되는 거 이거 정말로 엄매에서 많이 나오는 단골 그 개념이야. 그렇죠? 그 개념 알고 계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규칙 활용 중에서 동음 탈락 이런 것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불규칙 활용 중에서 시옷 불규칙, 그다음에 르 불규칙, 러 불규칙 요거 구별하는 거. 그렇죠? 그게 뭐냐면 36번이었어요. 35번 문제 틀리면 혼나고요. 36번 문제 같은 경우 어울리다, 어울리려고죠. 그러니까 전혀 불규칙 활용과 관계없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 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용언, 보조용언, 서술어. 그렇죠?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기문장은 서술절이지. 피동전미사가 결합한 피동사. 그거 아세요? 강사들 속성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서술절이 나오면 정답률은 무조건 낮아진다. 애들이 서술절을 못 찾는다. 그렇죠?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런 말에. 서술절이 못 찾는다. 이런 거. 방쌤은 이런 거. 이런 거. 방쌤은 이렇게 할까? 방쌤이 몸짱이 되다. 자, 서술절이 아니야? 아니죠. 근데 이거 서술절이라고 하는데 되게 많죠. 왜? 주어, 보어, 서술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매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고요. 학생들이 이런 거. 나는 방쌤보다 잘생겼다. 이건 서술절이야?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보다는 그때 뭐야? 부사어예요. 방쌤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힘들어하고요. 자, 근데 3번 선지 보시면 친구가 마음이 여리다. 이게 서술절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마음이 여리다. 마음이 여리다. 누가 마음이 여려? 친구가 마음이 여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냐라고 하는 거.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 38번, 39번 문제는 뭐 쉽게 푸는 문제고요. 43번 문제 가나지문을 연결시키는 거. 이거 진짜 전 평가만 보면서 재밌지 않아요? 이 가지문이 뭐예요? 넌 이거 해보셨어요? 이런 거? 공동문서?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요즘에는 무조건 하는 거. 어디서 하는 걸까요? 회사에서 하는 거. 노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배워야 돼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이런 거. 거의 챗 GPT급으로 많이 써요. 알았죠? 노션 문서가 나왔더라고. 와, 이제 별게 다 나오는구나 매체에서. 그래, 뭐 이런 조만간 챗 GPT 나올 것 같지 않아? 나오지 않을까요? 맞죠?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노션 보면서 재밌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되게 쉽게 풀렸고요. 자, 이제부터 가보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갈 거고요. 뭐 등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자, 여기 보시면 오답률 10까지 한번 가봤는데요. 이 10위까지 갔는데 여러분이 이 오답률 10 바깥에서 틀렸다라고 하면 실수가 많고 오답률 베스트 10 안에서 틀렸으면 이건 괜찮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려운 시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쉬운 시험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2위가 지금 어떠냐면 엄메리 보면 53%예요. 정답률이.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 솔직히. 그만큼 쉬웠다는 얘기거든. 미안해요. 못 본 애들한테 계속 쉽다고 해서 못 본 사람이 있다면. 근데 쉬운 건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쉬운 그 시험의 등급을 내 약점 판단이나 혹은 현재의 위치의 판단으로 하기가 조금은 아쉬운 시험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봤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못 봤는지만 분석해. 알았지? 잘 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뭐 때문에 못 본 것 같아요, 언니? 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문학에서 시간을 왜 많이 썼어요? 라고 물어보겠지. 어디서 많이 썼어요? 현대소설에서. 그럼 현대소설에서 왜 많이 썼어요? 안 들려요. 보기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 액자식 구성 그 부분에. 그렇죠? 자, 그러면 보기를 정확하게 읽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현대소설 좀 읽기 훈련을 하셔야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문제점을 좀 살펴보세요. 자, 보자. EBS 연결해 보시면 그 현대소설은 비연기고요.
갈리복학급에서 동유가가 연계됩니다. 저는 동유가 연계된 건 아주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유가 연락이 일거든. 고마워. 알았죠? 이거 나중에 이제 궁극의 작품 같은 데 실으려면 되게 짜증나거든. 이거 어디 실어야 될까? 이런 것들. 근데 동유가가 길었는데 여기서 딱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다. 자, 김진옥전, 그 다음에 역사, 신석정 이렇게 3개 연계고요. 3개는 비연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6작품이었어요. 원래 7작품 나왔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고전 시가가 좀 더 길게 나와서 그런 부분이고요. 자, 뭐 독서는 됐고 주제 통합 요거 전부 다 거의 수능특강, 수능특강 다 연계입니다. 연계고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거의 다 해줄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보자. 독서부터 공부 방법을 얘기할게요. 이 독해력이 아주 약한 3등급 이하는 기출이 먼저 보셔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독서는 절대로 양치기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독해력 향상 공부를 지속해야 되고요.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1, 2등급 학생들은 기출과 더불어서 EBS 공부하세요. 알았죠? EBS 지문 갖고 조금 훈련하고. 솔직히 다른 사설 볼 바에는 EBS 보는 게 낫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출과 더불어 EBS 연계. 양치기가 아니라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목표야. 그렇죠? 오케이. 만약에 하루에 한 지문이 너무 적다. 그럼 기출 한 지문, EBS 한 지문. 근데 3등급 이하다. EBS 보지 마.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출 갖고 기본 원리 잡고 체화하는 훈련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문학. 기출과 EBS 연계 교재를 통한 작품 감상 능력 키워야 된다. 얘는 어차피 EBS 연계 교재의 작품이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안 좋진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출과 EBS 연계 교재에 그냥 EBS 교재를 푸세요. 저는 강의까지 지금 시간에 듣는 것은 오반 것 같고요. 9월 모평 이후에 찍는 강의 나옵니다. 그때 그거 들으시면 돼요. 알았죠? 됐지? 자, 계속 얘기하지만 상황의 시각화 및 정서 공감 이게 핵심이 알았지? 그렇죠? 이것만 하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능력 이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보기와 작품 연결, 선지 정확한 읽기 등의 능력을 키우되 미안합니다. 자, 선지에 대한 근거 추론을 통해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번 선지와 4번 선지가 딱 있으면 둘 중에 한 개는 정답이고 한 개는 오답일 거야. 그죠? 그러면 제가 뭐 하라고 하냐면 2번 선지의 근거도 써보고 4번 선지의 근거도 써봐. 너네 힘으로.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다. 아니면 뭐뭐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다가 나오겠지. 분명히. 답은 2번이고 내가 쓴 선지가 4번이야. 그렇죠? 오케이. 그럼 얘가 정답이고요. 얘가 오답이겠죠? 그치? 그럼 둘 다 근거를 써봐. 써보면 느껴져. 뭐가 느껴져? 뭐가 느껴져? 써보면. 안 느껴져? 아무 생각 없어? 제발 부탁인데 여기다가 밑줄 긋고 이게 만약에 20번이라면 20번에 2번 선지 여기다 20번에 4번 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근거를 써보라니까. 그렇죠? 써보면 뭐가 느껴질까? 아하 20번에 2번 선지가 확실히 더 근거가 명료하구나가 느껴져. 4번 선지는 아하 애매하구나가 느껴져. 이게 느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평가원 문제는 정답에 절대로 뭐가 걸리면 안 돼? 시비가 걸리면 안 돼. 알았죠? 오답엔 걸려도 관계없어. 오답 이거 어떻게 알아? 평가원 개새끼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정답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근거를 써보면 뭐가 느껴져? 둘 사이에 정답이 훨씬 더 근거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에 대한 뭐가 올라간다고? 감각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시험장에서 4번은 모르겠지만 답은 2번이야 이게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애들은 문학을 못하는 애들은 대부분 내가 모르는 것에 정답을 찍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작은 저는 인강을 꼭 들었으면 좋겠는 강의가 화작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화작은 충분히 짧은 강의만 딱 듣더라도 효과가 팍 나오거든.
왜냐하면 애들이 거의 강의를 안 들어요. 아예 강사들도 아예 강의가 없는 강사들도 많아요. 화작은. 근데 저는 화작이 진짜로 조금은 연습시키면 곧바로 나오는 효과가, 그렇죠? 최소한 13분 안에는 다 마칠 수 있는 시간 관리까지 나와야 돼요. 화작이 13분 컷이 안 된다. 걔는 독서 안 돼요. 솔직히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아니 맞지 않아 제 말이? 아니, 화작을 제대로 못 읽는데 어떻게 독서를 제대로 읽나? 화작을 제대로 못 읽으면 어떻게 독서를 제대로 읽냐고, 맞지? 그럼 말이 안 되지. 화작에서 막 두세 개 틀려. 어떻게 하라고? 그럼 걔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사탐도 안 돼요. 아닌가? 맞잖아. 뭐 사탐, 사회문화, 표풀이 이런 거 못해요.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읽기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좀 훈련해. 그래서 저는 국어 못하는 애들은 무조건 화작부터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화작이 가장 기본이니까. 그렇죠? 거시적 독해하는 연습도 해보시고. 화작은 조금은 온라인 강의나 이런 인강을 들어서 좀 빠르게 기출문제로 연습하면 제가 보면 한 달이면 끝냅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 다음 언매입니다. 문법 개념의 반복 학습이 필요하죠. 무한반복이에요. 이게 나와야 돼요. 어떤 진짜 어떤 애한테 야 불규칙 활용이 뭐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뭐 손담비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손담비 씨. 아, 그래 느낌 왔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시옷불규칙, 디귿불규칙, 비읍불규칙 외우는 거 이렇게 외웠나 봐. 그렇죠? 오케이. 저는 옛날에 순두부로 가르쳤어요. 순두부. 순두부를 풀어 여럿이 오느라 흐 하면 다 외워지거든. 근데 그건 내신 때 가르쳐준 거고 수능 때는 저는 한 번도 가르친 적 없어요. 그거 외우라고. 그렇죠? 그거 외우라고 가르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걸 왜 외워? 이걸 외워야지. 뭘 외워야 돼요? 규칙하는과 불규칙하는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본형의 어간에 모음 시작 어미 아어를 붙여봐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서 형태가 바뀌는 경우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형태가 바뀌는 경우, 바뀌지 않는 경우는 규칙 활용이고 바뀌는데 보편적 음운 규칙이 되면 규칙 활용이야. 그 보편적 음운 규칙이 네 가지야. 의탈락, 리을탈락, 동음탈락, 축약 이거야. 알았지? 축약이 아까 방금 말했는 단모음이 반모음이 교체되는 거 이거거든. 그렇죠? 이걸 외우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헷갈리는 거 비읍불규칙과 르불규칙만 좀 잘 보자라고 하면서 이거만 설명하면 끝나지.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언매에서는 핵심은 개념 이해인데 내가 암기할 것과 암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가야 돼. 사이소리 현상 암기하면 안 돼. 알았죠? 아니 암기할 수 없어. 그렇죠? 여기 만약 암기 보실래 사이소리 규칙 암기해서요. 제가 이 자리에서 100만 원 쏴드립니다. 손 들어봐 엄매. 진짜 엄두가 안 나요. 안 돼요. 알았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된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규칙도 못 외워요, 애들. 자,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외우지 않고 그래서 내신식 강의를 들으면 안 되고 수능식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개념을 각인한 다음에 기출과 사설 문제를 통해서 적응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출이 우선이야 무조건. 알았죠? 오케이. 기출 문제 좋은 거 있는 거 아시죠? 엄매 천재라고. 아무튼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왜 열심히 만들었어. 자, 육평시험지 분석을 통해 자신의 약점 좀 파악해 보시고 뭐가 틀린 게 많은 사람들 그 극복할 수 있는 공부와 함께 수능 국어의 본질인 독해력을 좀 올리는 공부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실전 플러스 뭐야? 독해력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 알았지? 실전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개씩 모의고사를 풀면 성적이 오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건 하루에 한 번씩 뭐야? 인바디 재는 거랑 똑같아. 못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은 독해력과 함께 실전 훈련을 같이 하는 연습. 실전 훈련은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이널 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금은 아직까지는 독해력을 더 많이 하시고 등급이 낮을수록 독해력을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되면 실전을 조금씩 옮겨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셨죠?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지의 결과 갖고 자신을 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실패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에 막 여기서 내가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뭐 다니면서 박혀 있는데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할 때 분석해. 내가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고 내가 태도가 뭐가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분명히 9월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